199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IMF 당시 아버지의 사업은 크게 무너졌고 거기다 가지고 있는 남은 돈마저 주식에 손을 대시며 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도 화목하지 못하던 집은 돈 문제마저 생기자 더더욱 어려워졌고 당시 대형 평수 아파트에 살던 저희 집은 1층에 주인집이 사는 2층 집 주택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 2층 집은 좁은 철제 문을 열어서 오른쪽에 주인집을 끼고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였고 옛날 주택인지라 도어락이 없이 열쇠로 문을 여는 구조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여전히 엄마는 술을 드셨고 아버지의 바람피던 과거와 돈을 잃은 현재를 끊임없이 불평하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더 심해져서 몸싸움을 하기 일쑤였지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와 벨을 누르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필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고 1층 주인집 벨을 눌러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워 주변을 살폈지만 저희 집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주택가였고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한참을 서성이던 저는 결국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말았고 엄마에게 혼이 날 걱정과 창피함, 찝찝함에도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엄마가 오셨고 혀를 끌끌 차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창피를 주시고는 상의 어깨 쪽을 강하게 잡아 끌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질질 끌려 올라가던 제가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엄마의 속도에 못 이겨 정강이와 무릎을 계단 모서리에 찌으며 가지가지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를 맞진 않았지만 저를 혐오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며 세탁기에 다 벗어서 옷을 넣고 깨끗이 씻으라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아빠와 통화하시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찝찝하게 달라붙어 있던 옷들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고 깨끗이 씻고 나와 방에 들어가 서러움에 눈물 흘렸습니다. 입학을 하고 몇 달 후 스승의 날이 다가왔고 학교에 등교했을 때 친구들이 교탁 위에 선물을 가득 올려두고 몇몇 학부모님들도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선물을 하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에 점심시간에 용돈으로 선생님이 한참을 찾으시던 문구용 칼을 사서 포장 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아직도 성함이 생각나는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너의 선물이 소중하다며 선생님이 평소에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시고 알고 계셨는데도 티 안 내시고 차별 없는 참된 교육자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최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스승 찾기를 해보았지만 선생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독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희 집과 멀리 살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눈에 고운 마음씨를 가진 친구였고 저는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날도 학교 끝나고 엄마에게 허락받고 그 친구 집으로 한참을 걸어가 친구와 한참을 놀던 중 친구네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네 어머님께서 받으시며 이내 표정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죠. 친구 어머님께서 이내 전화를 바꿔주셨는데 엄마였습니다. 술을 드신 엄마가 소리를 지르시며 술을 사오라고 슈퍼에 전화해놨다고.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예전엔 동네 슈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요. 다음날 인사도 하지 않는 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더니 친구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신 친구의 어머님께선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렇게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거의 다니지 않은 저에게 연중 행사로 한 번씩 보는 사촌들 빼고 첫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3학년이 되면서 가까운 옆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집은 더 조그마한 구조가 특이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대해 설명하면 옛날 동그라미 손잡이를 열어서 입구에서 들어서면 따로 가려진 게 없이 샤워기 수전이 갖춰진 세탁기가 있는 샤워실이 있었고 왼쪽은 부모님 방, 오른쪽은 제 방 겸 조그마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문은 외부에서 고리를 달아 자물쇠를 거는 시기였고 바로 길 옆이라 방문을 열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다 보여서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집에서 키우는 당시 제 몸집보다 더 큰 강아지가 있었고 화장실을 오갈 때면 제가 너무 무서워하자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혼자 화장실을 다닐 저를 위해 밤에는 조금 짧게 목줄을 줄여주곤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가장 불편했던 건 오픈형 샤워실도 외부 화장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하교 길이었는데요. 제 걸음으로 1시간 반을 걸어 다니는 거리였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였습니다. 아플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여름엔 걷다가 더위를 먹어서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고 한겨울에는 집도 춥고 오가는 길도 추우니 겨울 감기는 친구처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집은 제 방엔 문이 없어서 아빠가 샤워를 하신다거나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뚫려 있으니 서로 눈치를 보기 바빴죠. 지금 말로 하면 정말 허덕이던 새빵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며 저는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있는 방치된 아이가 되어버렸고 두 분은 또 이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고 화장실을 가시려던 엄마가 그걸 보시고는 두꺼운 나무로 된 방 빗자루를 가지고 오셔서 부분을 가리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저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또 번쩍하며 무릎 옆쪽이 찢어졌고 온몸은 검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익숙하게 수건으로 지혈을 하며 잠이 들었고 이 상처 또한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이 부분은 봉합을 하지 않아서 걸어다니는 동안 계속 벌어졌다 붙었다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방치된 저를 보시던 외할머니는 학교 들어갔으니 선물이라며 그 당시 엄청난 금액의 브랜드 컴퓨터 스테이션을 사주셨습니다. 제 또래분들은 공감하시려나요? 당시 가치로 따지면 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선 모뎀을 뽑아서 인터넷을 하면 집 전화기가 안 되는 그런 인터넷을 쓰던 저에게 엄청난 금액이 인터넷 요금으로 나왔고 파리채로 엄마에게 엄청 맞았는데 파리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효자손은 부러지기라도 하는데 파리채는 제 몸에 감기며 휘어지고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가 지칠 때까지 맞았고 다행히 찢어진 곳은 없었지만 통증으로 옷을 혼자 입을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분의 따님이 인터넷 요금제를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천리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컴퓨터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또 그 시절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